네, 안녕하세요. 카츠나 조대입니다. 오늘은 제 차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13개월, 14개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차를 계약하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장 힘이 됐던 게 이렇게 먼저 차를 구입하셨던 분들의 리뷰 영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힘든 시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좀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엔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1.6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큰 차량에 그 정도 엔진으로 되겠어? 힘이 딸리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1.6 터보이기 때문에 180마력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K5 2.0 차량이 한 160마력, 그러니까 2000cc에서 160마력 정도를 내니까 1.6 터보만으로 180마력을 내는 소렌토 NQ4 하이브리드 차량의 힘이 그렇게 딸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엔진에 더해서 모터가 함께 구동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터가 50에서 60마력 정도를 내서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힘이 딸린다라는 생각들은 안 들고요. 실제로 주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같은 차량의 디젤 엔진 있잖아요. NQ4 디젤 2.2 디젤 같은 경우에 202마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한 스펙은 아니다. 실제 운행을 해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결국에는 정숙성 그리고 연비, 이 두 가지 측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숙성은 정말 뭐 인정합니다. 특히 이렇게 정차 중일 경우에는 그냥 뭐 시동이 꺼져 있고, 뭐 주행하면서도 시동이 꺼져 있고 모터로만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차하고 있을 때는 그냥 전기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연비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비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밟고 싶은 대로 밟고 막 급가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14.3, 뭐 지금 제가 19인치 타이어라 뭐 그 정도의 실연비는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10단 정도 9,000km 정도를 운행하면서 트림 연비상으로는 누적해서 16.9 이렇게 찍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주유할 때마다 여기에서 한 1에서 1.5 정도를 빼게 되면 실연비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연비 자체는 나오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요 아래쪽에 14.1이라고 찍히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 효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 전기차도 좀 그렇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들이 겨울철에는 좀 더 빠른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충전을 잘 한다 하더라도, 회생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확실히 연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봄, 가을 이럴 때는 제가 그냥 막 운전하고 다녀도 정말 못해도 18km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트립상. 네. 그리고 뭐 18, 19, 20 뭐 이 정도 수준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켜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름철에도 잘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제가 주워 듣기로는 뭐 에어컨을, 컴프레셔를 뭐 엔진을 돌려서 이렇게 구동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들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름철에도 연비는 18에서 19 정도 사이에서 쭉 나오고요. 확실한 건 겨울철에는 연비가 많이 좀 생각보다는 안 나오지만, 그 수준 역시도 뭐 공인 연비 그 범위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철 연비가 좀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유보를 통해서 원격 시동을 좀 걸어 놓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열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이제 유보로 시동을 걸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뭐 2분, 3분 이 정도는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엔진만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집에 나와서 운행을 한 게 27km 정도가 되는데 15.5km의 연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겨울철에도 근데 한 17? 뭐 그 정도는 16, 17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단점, 문제점, 뭐 약점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처음 몰아보시는 분들일 거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건 뭐 엔진으로 가다가 전기로 다시 가고 뭐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그거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소리로 느껴요. 전기로 가다가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확 시동이 걸렸다, 힘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럴 때 어떤 이게 탁 끊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소리 정도, 약간의 진동 정도,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미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주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조합되어 있는 게 6단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에는 뭐 8단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렇게 변속이 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6단 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언덕에서 있잖아요. 언덕에서 전기 모터로만 가기에는 힘이 딸리고, 그래서 엔진이 시동이 확 걸렸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8단, 10단 이런 미션이면은 빠르게 변속 타이밍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부드럽게 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6단 미션이다 보니까 이 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RPM 구간을 좀 굉장히 넓게 쓰다 보니까 좀 언덕에서는 에 하면서 가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더디게 변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동 차량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막 이럴 때 2단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6단 미션이기 때문에 2단으로 빨리 이제 변속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운 점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 뭐 부족하다 느낀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제 차량은 소렌토 엔큐포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드림이고요. 스타일 옵션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 부분이 좀 다르고, 휠도 19인치 타이어 전용 휠이 끼워져 있고요. 네, 그래비티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블랙 처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샤크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트렁크가 되어 있는데, 요 아래쪽 요 아래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5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공간이 다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요 하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이 약간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떼서 집에 그냥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동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6인승이나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열이 들어가 있어서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단 부분이 수납 공간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깊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따로 뭐 트렁크 정리함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통해서 요 2열 시트를 한 번에 그냥 접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닫을 때는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이제 후면 와이퍼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히든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보기로는 내려와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그냥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직선적인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좀 질리지 않고, 유행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게,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요 기아 로고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고를 3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이게 옛날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비싸서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굉장히 멋있고 깔끔하고, 뭐 지금 출시된 지 한 2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트림마다 좀 궁금하실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블레스 등급이라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가장 최하 트림에서는 굉장히 밋밋하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이렇게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디지털로 계기판이 들어오게 되겠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스마트 모드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을 하게 될 때나 뭐 좀 밝게 될 때도 알아서 자기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제가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SOS 버튼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반사가 돼서 이쪽 조수석 창문 쪽에 이제 패턴 이 무늬들이 좀 비친다, 그래서 저 사이드 미러를 볼 때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개선품으로 나왔다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개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이 타고 있고, 아무래도 썬팅 필름이나 시트 포지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5인승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인승으로 시트가 이렇게 6대 4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립이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쪽에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커튼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렌토 MQ4 차량의 특징이 이렇게 컵홀더가 요 도어 트림 쪽에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고 레그룸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어스크프라고 하나요? 요거는 원래 노블레스 등급에서는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사서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부품을 사서 그냥 빼고 다시 새로 껴줬고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 패킹 부분을 뺀 다음에 그냥 빼서 새 걸로 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 NQ4 차량의 몇 가지 이제 단점, 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가 하차할 때 타이어가 이렇게 좀 밖으로 삐져나왔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하차할 때 여기에 바지가 이렇게 묻는 식으로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잡소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썬팅 작업을 하실 때 요 도어 트림 쪽을 다 탈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핀이 이제 좀 부러져요. 아니면 좀 헐거워지거나. 근데 그거를 원래는 새 걸로 바꿔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업체 쪽에서 그러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헐거워져서 요 플라스틱이랑 철판이 따다다다다 떨리면서 이렇게 잡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신다면 뜯어서 교체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흡음 테이프 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조수석, 그리고 조수석 뒤쪽 자리에서 소리가 워낙에 많이 나서 제가 직접 뜯어서 다시 붙였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이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서 그냥 그 전구 타입으로 그냥 깜빡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죠. 멋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스타일 옵션을 놓으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 좀 보시게 되면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칙칙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 USB 타입으로 좀 처리를 했고, 여기 풋등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쪽 좌석으로는 풋등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운전 중에,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